자, 이번 6월 3일 선거와 관련해서 재보궐 선거도 상당히 주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북갑 한동훈 전 대표는 진작에 출마 선언해서 뛰고 있고 박민식 전 의원도 지금 뛰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하정우 수석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설왕설래들이 있었는데 거의 나오는 걸로 이제 정리가 끝난 거 같습니다. 이 박 의원님이 하정우 수석 이제 출마 카운트다운 들어갔다고 봐야죠? 네. 카운트다운 들어간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네. 출마는 진즉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아하. 다만 이제 그 출마에 이르기까지 정리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는데도 여당 후보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런지 여론조사에서 좀 앞서는 것들 나오죠. 나오는데 쉽지는 않은 선거입니다. 그 부산 북구라는 데가 민주당이 강한 지역이 아니고 전재수 의원이 강한 지역이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보면 전재수 의원이 총선 때 55%를 받았는데 네. 지난 대선 때 득표율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한 55% 정도를 얻었습니다. 때문에 그 지역구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전재수가 아닌 다른 민주당의 후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건지 이게 좀 의문이에요. 이제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게 이제 하정우 수석으로서는 관건이고 다만 다행인 건 어쨌든 야권 후보가 난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열돼 있고 단일화 얘기가 여기도 나올 텐데 쉽지 않아요, 말처럼. 그런데다가 지금 지도부는 한동훈과의 단일화는 거의 금기인 것처럼 얘기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박민식 후보도 당장에 당이 하려도 내가 안 한다. 이러면서 한동훈 후보를 또 비난도 했어요. 결국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돼도 어느 한쪽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당 후보인데다가 조금 종류가 다른 후보잖아요. 이를테면 여기는 민주당 색채가 강한 인물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때문에 본인이 어떤 미래 산업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진 후보로서 전재수 후보하고의 조합을 통해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겠다. 그게 결국에는 대선의 디딤돌로 여기를 나온 후보 내지는 이미 이 지역에서 평가받았던 후보들 가운데에서 차별화를 확고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정우라는 후보의 독특한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에서는 그런 걸 이제 10분 이렇게 보면 부각시키는 그런 캠페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하정우 수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내려보낸 사람, 곧 이재명과 한동훈 이런 구도로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이 부분의 대결각을 그 부산 북갑에서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고 왜냐하면 그 지역 특성이 중앙 정치의 어떤 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전재수 의원이 거기서 삼선했던 이유는 완전 지역 밀착형으로 그냥 바닥에 붙어가지고 살았던 이제 그런 특성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슈 파이팅만으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다 이런 부분이고 당장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이제 이 분열된 보수 후보 구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우선적인 해결 과제거든요. 박민식 전 의원이 또 거기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초반 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초반 판세는 한 2% 정도의 그냥 양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만약에 중반까지 끌고 가게 되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선거판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본인이 박민식 후보를 이겨서 2등으로 갔는데 지금 그 조사를 보니까 이번에 뉴스토마토 조사를 보니까 그 하정우 후보는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어쨌든 35% 정도 나왔어요. 근데 하정우라는 후보가 민주당 후보인 건 알겠지만 인지도는 굉장히 낮다고 보여진다 지역에서. 근데 한동훈 후보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지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이 지지율이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은 30%를 못 넘었어요. 저는 그게 이거 쉽지 않겠다 이런 상태로 가면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또 거기에 대해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다 좀 정교하고 아주 좀 바닥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 정치 중앙 정치 공세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네, 볼 네, 적에는. 그건 다른 문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고민이 그쪽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면 단일화도 안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 수석이 선거에 출마한다는 거는 대통령의 강력한 후광이 있는데 그게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vs 이재명 해가지고 민주당한테 마이너스일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하. 대통령도 인정한 사람, 대통령이 중이 쓴 사람, 이거 지역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여질 거다. 때문에 그렇게 한동훈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도가 간단하지 않는 데다가 지금 이제 나오는 조사 결과로 보면 단일화 안 하면 필패인 거예요, 보수는. 자, 그런데 이게 백중세면은 누구도 안 물러납니다. 네. 누구도 안 물러나고 그러면 보수 분열과 그로 인해서 어부지리의 책임이 누구한테 오느냐, 누가 더 압박을 받느냐. 저는 조직이 약하고 이를테면 지금 이제 당이 없는 후보의 압박이 더 커요. 강민식 후보가 이러면 물러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매달리게 돼요. 단일화에. 그 순간에 이제 한동훈의 매력이며 뭐 한동훈 이런 거 다 줄어드는 겁니다. 단일화 아니면 안 되는 후보네 저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조직 없이 하는 선거운동이라는 게 무지하게 힘듭니다. 저희도 선거를 해보죠. 현장에 가보면 그렇죠. 네. 네. 게다가 그 구포초등학교 운동회에 가가지고 화제가 됐던 장면이 네. 어느 그 꼴통 보수 지지자가 나와가지고 네. 배신자 얘기하면서 네. 살떼지라고 욕하잖아요. 곳곳에서 마주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과의 그런 어떤 전선도 있지만 보수 지지자들 중에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과의 지지자들이 있어요. 거기는 거의 한동훈을 쫓아다니면서 저 캠페인을 할 겁니다. 네. 그렇다고 위도훈이를 동원하는 순간 외지인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 그거는 진짜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이게 어려운 선거고 섬세한 선거예요. 그러니까 화제성이 있고 인기가 좋고 어디 가나 셀카 찍자 그래서 내가 이기고 있구나. 선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인지도나 실제 인지도와 실제 표로 찍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라는 게 이제 두 분 말씀. 지난번에도 이죠. 이제 말씀드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후보에 대한 관심과 네. 후보에 대한 실제 지지는 좀 다른 영역이다. 그 부분에서 이게 뭐 인기 좋다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진 찍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유명 인사예요. 누구나 사진 찍고 셀럽. 싶어 해요. 네. 그런데 가서 투표장에 가서 내가 한동훈을 지지하는 찍는 것은 요건 좀 다른 다른 문제일 수 문제라죠. 있습니다. 8월 달에 여러분 아시죠? 8월 달 민주당 전당대회 8월 달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6.3 선거 때문에 다들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지금 이 8월 전당대회의 물밑 각축전이 치열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경기일보가 STI 이 ARS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오늘 이제 나왔는데 차기 대표 물어보니까요. 정청래 21.2%, 김민석 15.7%, 송영길 12.7%, 우원식 국회의장 10.3%. 대략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일단 정청래 대표가 앞서 있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라면은 차기 당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도 정청래 대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가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네. 디딤돌일 텐데 지금으로서는 여권의 승리 가능성이 높잖아요.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그러면 당대표로서의 어떤 레코드가 네.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말하자면 지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게 이제 지방선거의 강력한 배경이기도 한데 또 당대표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라는 건 상당한 그렇죠. 무기가 되고 확실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강점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강력한 당원의 지지 기반이 있잖아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예상을 뒤엎고 그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디 안 갔거든요. 네.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유리한 고지 위에 서 있는 건 맞는데 다만 지난번에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한번 삐끗하면서 네. 이를테면 뭐 뉴 이재명 혹은 뭐 친명 이런 쪽이 이제 결집을 하기 시작했고 네. 거기서 정청래에 대한 강력한 안티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만이 아니고 또 다른 대항마로서 손영길 대표가 등장했고 김민석 총리보다 훨씬 대중적인 정치인이에요. 손영길 대표는 게다가 호남이라는 또 기반도 있고. 게다가 굉장히 터프합니다.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자로 가면 네. 결선 간다. 네. 한 번에 1차에 안 끝나고 결선 가면 정청래 더하기 반전 정청래. 이 구도가 형성되면 정청래 대표로서는 그건 좀 버겁죠. 그냥 뭐 지난번처럼 양자에서 이기는 거하고는 그래서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요즘 부쩍 정치적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당대회를 출마하려면 지방선거 끝나고 2달 있다 전당대회입니다. 네, 네. 8월 2달 조금 더 되겠군요. 8월 아마 중순 이후에 네, 치를 네, 테니까. 네. 근데 지방선거 유세를 띄워줘야 돼요. 전당대회를 하려면. 그래야 조직도 만들고. 총리로서는 못 하잖아요. 총리로서 못하니까 네, 네. 나와야 될 타이밍이 임박한 거예요. 근데 나올 것 같이 안 보여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올 거면 벌써 얘기들이 나오는데 5월 초에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뭐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선거에 뛰어드는데 왜 아직까지 조용할까? 전당대회 출마 안 할래나? 물밑에서는 뭐 호남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여러 뭐 가지 그런 보이지 않는 것 관측도 같아요. 일각에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명픽은 그 김민석 총리다. 이 얘기가 유력했었는데 최근에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 실질적 고민이 있다. 아하. 김민석 총리를 내세워서. 네, 네. 그런데 굳이 대통령이 무리했다가 지난번 같은 결과가 나오면 진짜 레임덕이에요. 이번에는 공천권 갖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은 이기는 편이 내 편 이런 포지션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지난번에 합당 문제나 뭐 이런 부분 네. 예, 또 뭐 대통령실하고 갈등 문제도 좀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공천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대가 없이 잘 해냈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21% 정도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적게 나왔다. 아, 적게 나왔다. 예, 오히려. 저는, 예, 현역 대표인데 아. 그래서 저는 뭐 1위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런 구도라면 30% 정도는 나와줘야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의외로 낮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한 3, 4명 나와서 결선 가면 네. 그때는 정청래 대표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이 지표에서 좀 받는 거고요. 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에 관심이 있다면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못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중동 전쟁 문제도 있고요. 네, 중동 전쟁 지금 뭐 민생과 경제 비상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고 또 선거 관리를 정부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일 모레 선거인데 그걸 코앞에 두고 국무총리가 자기 전당대를 위해서 사표를 내고 나온다? 이 부분은 저는 여권 전체 엄청난 악재일 겁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조직적인 그 반대 세력 이게 어느 정도 좀 이제 조직화가 좀 됐다라고 봐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사실 저는 뭐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 마치 대통령과 대립하는 듯한 몇몇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네. 그동안에. 근데 뭐 당대표가 그래서 얻을 게 없지 않습니까? 임기. 그러면 이제 당대표가 뭐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공천 과정의 잡음이 국민의힘처럼 거의 없어요. 그렇죠. 지금 공천 끝났잖아요. 지방선거는. 근데 거의 잡음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재보궐선거 공천만 무수하게 넘으면 특별히 문제될 게 그동안 실책이랄까? 이런 게 이제 없고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서 굉장한 악재가 형성이 됐었는데 잘 넘어갔어요. 어찌어찌. 그나마 이제 조기에 불 끄고 본인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이른바 뉴 이재명을 비롯한 네. 조직화되고 있는 친명 세력들로부터의 강력한 안티. 이거를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넘었을 거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파 갈등이 굉장히 격화될 텐데 아니 지금 김용 출마에 대한 60 몇 명 서명이 아니고 이제 의견을 밝혔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분들도 김용이 출마하면 선거에 좋지 않다는 거 다 알아요. 전당대회용 조직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